마이크 이슈가 있어 초반은 DTS로 대체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편을 찍다가 사실상 노직의 개념 적용이 필요한 선지들을 선별하지 못한 것 같아 노직의 개념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줄 선지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화면에 뜬 선지들을 노직의 입장에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물론 이 선지는 자기 노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출제자가 저 표현을 쓸 때 그걸 의도로 삼고 문제를 냈을까요? 평가원은 답지내지 않기에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게 의도라면 상당히 짜칠 것 같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선지의 의도가 노직의 최초 취득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소유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다면 이러면 노직이 인정하는 로크적 단서를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이러면 꽤 멋있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해당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노직이 주장하는 최소 국가에서만 정당한 소유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썰렸습니다. 개념 강의 때 노직이 분배적 정의라는 워딩을 비판한 이유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앙분배 주체, 즉 사회 개입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Why? 소유권은 자연권이고 이러한 권리들이 자유롭게 보장받을 수 있으면 경제적 정의는 실현 가능하니까요. 즉 노직이 말하는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지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선지는 결국 최소 국가가 아닌 곳에서 소유권이 존재하는 판례를 찾으면 틀리게 됩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소유권을 자연권으로서 가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딜레마를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노직의 딜레마는 소유권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처벌권을 금지해야 하는데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목적인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정당한 국가겠습니까? 최소 국가는 권리보호라는 보상을 토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편으로 돌아가 역대 가장 어려웠던 생윤 기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개념편에 이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문제를 여기다 띄워놨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저번에 롤스 편을 풀 때 한번 풀었었는데 근데 롤스의 개념만 다뤘었기 때문에 이제 노직 선지까지 한번 약간 복습하는 기모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과 을이 있죠. 누구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갑. 누구죠? 무제베일은 롤스입니다. 그렇죠. 롤스죠. 그럼 을은 당연히 노직이겠죠? 이게 왜 노직이겠습니까?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 누가 봐도 노직이죠. 사실 지금쯤 되면 이제 학자를 구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쨌든 기업.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롤스 입장이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뭐 이거는 저번에도 설명했으니까 니은이 좀 어려워요. 니은이 좀 어려웠는데 이때 이게 정답인데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이거는 약간 복습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약간 저만 가르치는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롤스 입장에서 여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아니다. 잠깐 문제를 내릴게요. 잠깐 내리고 우리 롤스 입장에서 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네. 사회가 뭐예요? 사회는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모이는 협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동체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 협동체 전반을 규제를 하고 있죠.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해관계의 일치. 그리고 상충이 있다 그랬어요. 사회가 없는 상태라면 그냥 각자 개인들이 살아갔을 테지만 사회가 있기 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회가 있기 전에 A, B, C가 있었고 사회가 있고 난 후에 A, B, C를 보면 있기 전이 5, 6, 7을 벌었다 칩시다.
그럼 사회가 생기고 나면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플러스 알파를 벌었겠죠. 왜냐하면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있었으면 그 전 세대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가 없었으면 그런 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를 만들면 더 이익이 생겨요. 이걸 이해관계의 일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알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게 상충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모두의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이해관계의 일치예요. 즉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협력을 하는 협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알파와 같은 약간 남는 잉여적인 자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게 하는 원칙이어야 하면서 그 갈등을 상충시킬 수도 그 상충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된다는, 바꿔서 얘기하면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만이 정당하다라는 선지로 바뀐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은 노직을 배웠으니까 노직 입장에서 디귿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기억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당연히 맞죠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노직 파트들이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일단 디귿. 부정의한 분배 교정 외에는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오! 왜 아니죠? 부정의한 분배 교정 외에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뭐죠? 그게? 치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까 국가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교정이 있지만 동시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했죠. 그 보호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치안, 질서 유지 등등. 점점점점점. 근데 지금 디귿 선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만 있으면 된대요. 안 되죠. 얘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린 선지고요. 리을.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일단 롤스 입장에서 봅시다.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사실 좀 애매한 선지예요. 롤스 입장에서 완벽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 필요 보장이라는 말과 그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말이 동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롤스 입장에서 맞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선지예요. 그럼 뭘로 판단하냐? 노직 입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노직 입장에서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거든요. 왜겠습니까? 기본적 필요 보장 때문이죠. 제가 아까 최소 국가가 왜 최소 국가여야만 이제 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왜 그렇다고 했었죠? 노직의 핵심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권리 보장만 된다면 국가가 더 나서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 국가를 주장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 필요 보장은 노직 입장에서 X입니다. 명확하게 X예요. 근데 이제 갑과 을리랑 엮여 있으니까 리에는 틀린 선지죠. 쉽죠? 네. 이 선지가 무려 오답률 83%를 기록한 문제예요. 역대급 분배적 정의, 그러니까 역대 분배적 정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매우 쉽게 풀리죠?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찬양하도록. 오케이, 2번을 띄워 놓겠습니다. 2번 여기 있어요. 예, 있어요. 오케이, 2번 문제에서 일단 문제를 판단해야겠죠? 미리 밝히자면 이 문제는 오답률이 74%나 되는 문제고 수능에서 74%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를 기록했다는 점. 그럼 뭐 사상가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갑이 누구죠? 갑은 노직입니다. 아, 그렇죠. 을이 누구죠? 을은 롤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왜 짖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갑이 노직이고 을이 롤스였다. 그죠? 기억선지부터 봅시다.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 노직 입장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도덕적 공과. 이제 문제 잠깐 내릴게요. 네. 도덕적 공과. 이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불평등. 일단 불평등부터 주목을 해봅시다. 로직 입장에서 불평등 인정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롤스도 가능해요. 불평등은 당연히 가능하죠. 이 사람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지상주의니까 불평등이 생기는 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불평등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는 최소 국가에서 소유 정의가 일어나려면 정당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가 지금 묻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불평등이 정의로우려면 노직이 주장하는 소유로서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죠. 그러면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게 노직이 주장한 소유로서의 정의와 맞아요?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도덕적 공과가 기준이 되는 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도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도덕적 공과 보고 그냥 뭐야 정형적 원칙이네 X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뭐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거기까지. 제 니은 차등의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이거 롤스 입장이잖아요. 롤스 입장에서 사회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걸 몰라가지고 애들이 다 썰렸어요. 차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원칙이에요. 이거 물은 거거든요. 그 모든 성원의 상호 이익을 고려한 원칙이에요. 이거 물어본 건데 사회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공동체죠. 협력체이기도 하고. 그럼 정의의 원칙은 그 협력체를 규제하는 원칙이니까 당연히 상호 이익에 합치하는 원칙이죠. 그럼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는 차등의 원칙 맞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디귿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요. 왜냐하면 절대적이지 않죠. 제가 만약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제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죠. 그럼 절대적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디귿 아닙니다. 갑을 이것도 조금 많이 썰렸는데 이건 한번 적어놓고 갑시다. 리을 개인의 은이네요.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린 이유는 이게 갑과 을의 입장인데 롤스 입장에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 이 단어만 보고 아니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 문장은 이건 제가 문제를 풀 때 드리는 팁인데 선지를 판단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개인이죠. 서술어가 뭐예요? 소유할 갖는다인데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그럼 뭘 가져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이죠. 권한을 갖는 거예요. 천부적 자산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 천부적 자산도 가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선지는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이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러면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소유권을 가질 권한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로 롤스가 인정을 했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 그럼 노직 입장에선 맞나요?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죠.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게 오답률 74% 문제.
분배적 정의 문제에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쉽나? 그래서 답은 4번. 그렇죠. 답은 4번이죠. 아, 핵심을 짚었어요. 제가 답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오케이, 3번. 3번을 똑같죠? 일단 값, 을의 입장이 누구인지부터 판단을 해봅시다. 정의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방식을 다뤄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분배적 정의를 다루는데 굳이 사회가 끼어들어가야 되냐라고 주장했던 게 노직 입장이고, 정의의 원칙,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를 다루는데 꼭 사회가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롤스죠. 그럼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인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요. A.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제가 저번 시간에 롤스 개념편에서 설명했던 문장이죠.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요하면, 그럼 제가 설명드렸던 절차적 정의 중에 어떤 절차적 정의죠? 제가 설명했던 절차적 정의는 3가지였죠. 여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완전 절차적 정의가 하나 있었고요. 부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었고요. 순수 절차적 정의가 있었어요. 롤스는 뭐예요? 순수 절차적 정의죠. 노직도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다 했죠. 노직도 사실상 순수 절차적 정의예요. 얘는 결과에 대한 기준이랑 그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랑 뭐가 있죠? 둘 다 있어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요? 결과만 있어요. 순수 절차적 정의는요? 결과는 없고 절차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문장에 돌아가 보면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절차는 얘네죠. 근데 롤스는 어때요? 순수적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죠. 그럼 A가 아니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기억 걸러요. 니은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정려되는 경우가 있는가? 청소부와 의사의 예시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 개념 시간에 설명했었죠. 롤스 입장에서 청소부랑 의사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누가 더 많은 노력과 누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결과물이냐? 그 의사죠. 제가 청소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걸리는 이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나 재능이 더 많이 필요한 건 팩트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의사와 청소부가 똑같은 월급을 줬다면 저도 청소할 겁니다. 왜냐? 난 의대에 갈 생각이 없어요. 거기 6년 동안 공부해야 되잖아, 거기. 그렇지 않나? 맞아요. 저 같은 문붕이는 잘 몰라요. 문붕이를 비하하는 거 맞습니다. 어쩔 건데요. 여러분 이거 듣고 있잖아.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이건. 의사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롤스가 그걸 부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타고난 재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이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롤스가 그런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죠. 아, 있는가구나. 맞는 선지죠. 네, 맞는 선지죠. 그럼 이제 디귿. 정의 원칙의 수립 시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가? 제가 말했던 정의의 그 무지의 배일, 가상적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죠. 맞는 말이죠. 디귿은 매우 쉽습니다. 리을.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인가? 노직의 입장에서 묻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자 마지막 키워드인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이유는 이 문제도 오답률이 72%거든요. 이 차별적 소유권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제 생윤을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아둬야 되는 건데, 차별이랑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나빠요? 아니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차별? 나쁘지 않다고 내가 얘기하면 이상해 보이나?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차별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나쁜가? 라고 대답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단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차별이라는 단어를 보면 약간 빨간불이 들어요. 차별 나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차별적 소유권? 노직 인정을 한다고? 안 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X 듣고 틀리죠. 장렬히 전사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상황과 맥락을 봐야죠. 제가 갑자기 인종차별을 해요. 나쁠 수도 있지. 인종차별은 나쁩니다. 인종차별은 나쁘지. 그러니까 맥락과 상황을 봐야 되는데 차별적 소유권이라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에 따라서 다르게 보장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차별적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봐봐요.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하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전의 원칙에서 뭘 본다 했죠? 역사성을 본다 했죠. 제가 본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이 제가 취득하는 과정이나 제가 제 노동을 투자해서 취득했으면 차별적인 소유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차별적인 소유권 자체가 나쁘냐는 거죠. 안 나빠요. 차별적 소유권은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노직 입장에서 릴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근데 이게 오답률 72%라니까? 사실 기억이 틀렸다는 것만 알고 니은이 맞았다는 것만 알면은 풀리죠. 네 5번으로 풀리긴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 니은, 선지에서도 많이 헷갈렸을 것 같고 특히 이 리을 부분에서 헷갈렸기 때문에 사실 5번 선지를 쉽게 고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차별적 소유권에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 문제의 킥은 리을은 아니었고요. 니은이었습니다. 니은을 이걸 처음 보면 이 롤스 입장을 약간 그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니은 선지를 딱 봤을 때 헷갈린다. 그럼 이제 눈덩이에 롤스 분배적 정의 개념편을 다시 보고 오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이제 문제는 다 봤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쉽죠? 쉬웠습니다. 문제가 이래.